개인방송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박상병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최빈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오전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 수사본부 공수처 체포가 됐습니다. 비상계엄 43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윤 대통령에게는 계엄을 선포하고 여야 대표를 체포하려고 하는 등 불법적으로 국회 정치활동을 금지한 혐의 등이 적용이 됐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탄핵 정국 향후 전망에 대해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말말 들어보겠습니다. 박상병 평론가님. 네, 큰 게임은 끝났습니다. 예. 대통령이 구속됐고 이대로 이제 일정이 큰 문제 없이 저는 마무리되리라고 봅니다. 예. 어제도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불과 한 서너 시간 만에 대통령이 체포가 됐고 또 체포 이후에도 지금 구치소에 지금 있겠죠? 그렇죠. 지금 구치소에 있죠. 서울구치소에 있죠. 지금 또 저기 오전 조사를 또 거부해가지고요. 말 안 하니까 말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권리니까 오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시설도 안 좋다는데 예. 거기서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체포 직후에 윤 대통령이 동영상을 올렸어요, 그죠? 예. 동영상을 예. 무슨 말일까 해서 저도 그걸 봤는데 거기서 딴 거 다 빼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하나 있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말입니다. 아,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었습니까? 아주 와닿습니다. 예. 내가 똑같아요, 생각이.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 이발 덕 박수 쳤습니다. 저 똑같은 생각이에요. 아, 그랬습니까? 조금 상황이 좀 어렵습니까? 예,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저는 이번에 헌법재판소 부원이라든지 또는 용산 부원에 우리 젊은이들이 키세서라고 하죠. 키세서 그 도차를 둘러매고 그 밤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 대한민국이 얼마나 민주주의 회복력이 강한지, 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젊은이들이 처음으로 느꼈을 거예요. 예.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저 정당은 어떤 정당인지를 정말로 여실히 봐서 살아있는 정치 교과서였어요. 그중 우리 청년들은 가장 뛰어난 아마 학습을 한 것 같고, 또 청년들의 활약이 제일 눈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그랬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제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또 법이 무너져도 윤 대통령이 법을 망가쳐도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그나라 청년들 때문에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윤 대통령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윤 대통령이 말하는 초점이 다르죠, 그죠? 청년들이랑 평론가님 말하면 청년들이랑 다른 청년 같은데요. 다르죠. 윤 대통령은 아직도 잡혀갈 때까지도 자신만의 안목에서 자신만의 어떤 생각에 갇혀 있었구나. 좀 더 큰 청년들의 희망을 봤으면은 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러나 그중에 문구 하나는 그래도 잘 찍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여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거는 관저 앞에서 20, 30대 저지하고 있는 영장집행 저지하는 청년들을 말한 거고. 그런데 청년들 그거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고 지금 말한 청년은 여의도라든지 헌재 부근에서 그 은박지 둘러매고 늦게까지 하는 그 청년들 보고 저는 민주주의 힘을 느꼈는데 윤 대통령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마지막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만 말고는 그것만 바꾸면은 완벽히 맞는 얘기다 이거네요. 시스만 돌리면은 이게 탄핵이 안 되죠. 맞는 얘기다. 그죠? 김은경 교수님. 평론가님이 그래도 어제 그 영상 중에 좀 유의미한 말을 좀 뽑아오셨다면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이걸 좀 제가 제 귀를 좀 의심하게 하는 좀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했던 거를 좀 뽑아왔어요. 윤석열 내란죄 피의자. 이 조사에는 또 그렇게 써 있으니까 피의자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뿐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다수의 국민들이 이렇게 해석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체계를 무너뜨린 대통령으로서 합법적인 절차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유혈 사태를 치르더라도 버티겠다는 마음뿐이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한 그러니까 본인만의 혼자만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정말 딴 세상에 있는 예. 아 이게 뭐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였어요. 뭐 본인만의 생각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죠. 국민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르게. 국민들은 이 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할 것이다. 유혈 사태를 치르고서라도 관저에 버티려고 했던 헌법을 수호하긴커녕 예. 무너뜨린 대통령으로 국민들은 기억할 겁니다. 저도 어제 윤 대통령을 예. 보면서 예. 참 안타까운 게요. 안타까운 게 체포되는 그 순간까지도 비겁해요. 그 순간까지도 비겁하고 그 순간까지도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걸 볼 때 예.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 젊은이들한테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보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로 우리 배웠고 칠흑같이 어두운 이 밤에 우리 청년들이 드디어 저는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20대 30대의 우리 젊은이들도 이제는 대한민국 정치의 실체를 알았을 것이다. 예. 정말로 국민의힘 정말 큰일 났다. 앞으로 당분간 선거 못 치를 것이다. 예. 20, 30대가 떠나면은 누가 70대 할아버지들하고 선거할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 저는 지금 칠흑같이 어두운 이 밤에도 청년들이 나와서 대통령의 탄핵을 외치면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왜 윤 대통령은 그런 모습을 못 볼까? 아직도 일부 극우에 예. 그야말로 정신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극우 유튜브를 본다든지 예. 또는 그 앞에 반체제 아니 그 앞에 대통령 앞에 그 태극기 들고 있는 그 젊은이들 몇 명도 되지 않는 백골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을 보고 아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로 제식했나?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망치는 사람들이에요. 예.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느낀 거는 말 그대로 헌재 옆에서 네. 국회 앞에서 밤에 그 응원봉을 들고 밤늦도록 지키는 우리 젊은이들이야. 왜 그 눈을 보지 못할까? 똑같은 눈을 갖고 있는데 예. 저는 마지막까지 정말 안타까워요. 윤 대통령이. 예. 아직도 아마 구치소에도 모를 거예요. 어제 그 영상 가지고 지금 두 분 다 이 내용을 뽑아 오셨잖아요. 그래서 문자 중에서 영상 관련된 문자가 있어서 하나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58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제는 너무나 황당했다. 대통령님의 그런 방송을 보다니 더욱더 울분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고 앞으로 안전된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는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어제 그 한 10시 33분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뭐 지난번에 한번 예상도 우리가 한번 해봤는데요. 각각 의견도 얘기하셨는데 어제 그 체포되는 순간 보셨을 텐데 어떻게 뭐 생각하시고 보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지난주에 저 희망 사항이 자진 출석했으면 하는 말씀이었죠. 자진 출석하시라. 이거는 예. 그냥 윤 대통령을 위해서도 하는 얘기고요. 또 경호처를 위해서도 하는 것이고 국수부도 마찬가지고 국민도 네.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체포돼야지 가는 모습을 이거는 체포 안 될 수가 없어요.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법을 이깁니까? 예.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법을 이긴다고 합시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게? 자 그러면은 대통령은 이 상황에서 국수본에서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예. 2,000명이 들어가니 3,000명이 들어가니 기동대가 들어가니 헬기를 타고 들어가니 그게 하면은 대통령이 딱 그만둬라. 내가 자진 출석한다. 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다시 가지 말라. 희망을 했어요. 끝까지 안 하더라고.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뭐 자진 출석하는 걸 바꿔달라고. 예. 이렇게 비겁한 진짜 법비 같은 법비라도 아시죠? 예, 저기 법대 오셨으니까. 법꾸라지가 아니고 법비입니까? 법비입니다. 법비. 아주 도둑대라고 해요. 도둑대. 법을 아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동영상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때까지도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고 있는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것 자체는 정말 이걸 네. 국민으로서 있을 수 없는 자괴감이 들고요. 예. 어제 체포될 때까지 대통령이 좀 더 아침부터 다 그만둬라 해서 연락해가지고 내가 오후에 몇 시에 딱 2시에 간다. 했으면은 그나마 마지막에 그래도 좀 대통령답다. 그래도 이렇게 해줄 텐데 막파지까지 무슨 뭐 자기가 자진 출석으로 바꿔달라 이런 말 할 때보다는 진짜 법비구나. 결과적으로는 평론가님 말씀대로 했은 게 뭐 깔끔하고 더 모양새도 좋았겠습니다. 그래서 교인방송을 제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실도 좀. 어차피 결론은 이렇게 될 건데. 뻔한 거를 답을 이거는 어려운 유추가 아니고요. 상식 중에 상식이에요. 그렇게 말해도 아니 어제 체포될 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뭐 지금 체포된 상황에서도 지금도 모를 거예요. 모르죠? 네, 지금도 모를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관성 있는 모습, 윤석열 탔습니다. 네네. 저는 그렇게 끌려 나오는 모습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체포된 건 맞아요. 자진 출석이라고 영장 집행을 했죠. 출석이라고 요구하지만 어쨌든 구속 체포 영장을 가지고 집행을 한 겁니다. 그렇죠. 크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체포가 될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했고 그런데 생각보다 시간이라든가 이 과정이 좀 짧았다. 첫 번째는 1차 실패한 공수처와 이제 국수본이 이번에는 단단히 준비를 했다. 이번에 실패하면 정말 이 공수처가 없어진다라는 각오로 저는 임했다고 생각해서 이 처음에 이제 들어간 뭐 새벽 1시부터 준비한 시간이라든가 이제 준비한 여러 가지 이제 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 강경의 이 대응에 맞선 준비를 공수처가 제대로 했다. 두 번째 더 결정적인 거는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거부한 경호처 직원이 이번에 결정적 기여자다. 이 체포에. 경찰도 이 현행법으로 체포된 경호처 직원 한 명도 없다고 밝혔고요. 잘 뚫어줬습니다. 길도. 막지 않았고 인간띠도 만들지 않았고 차벽도 옮겨놨고 이런 부분들은 경호처가 이번 2차 때는 이 체포를 막는 것은 부당한 짓이다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이번엔 경호처 직원들이 제 역할을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수처가 경찰이 준비를 철저히 했다는 이유 하나, 그리고 경호처에서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얘기를 하신 건데요. 평론가님, 근데 이제 강경파로 불리죠. 김성훈 경호차장이죠. 지금 차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막아라라고 지금 뭐 경호들에게 지시를 한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반발하는 경호처 부장도 있었고요. 뭐 직계제도 당한 경우도 있었고 뭐 경호원들이 안 따르고 휴가도 내는 경우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번 이런 사태를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정희 정권 때의 경호차와는 차원이 다르구나. 시대가 많이 민주화되고 있는구나.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 심화, 확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젊은 경호처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공무원으로서 일하는 것이지 대통령 개인의 용병이나 사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상식 아닙니까? 그들은 곧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그 공무원이 판사가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았습니다. 그건 깡패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도 생각이 없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이게 김성훈이라고 하는 이 차장이 하는 발언 봐보세요. 이게 상식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따를 리가 없는 것이고, 그거는 저는 너무도 정당한 일이고, 결정적으로는 박정훈 대령의 이 1심에서 부당한 명령은 안 따라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군인도 부당한 명령 안 따라도 된다는 것이 옳다고만 나왔어요. 그건 너무 상식 아닙니까? 아니 군인이라고 해서 위에 상관이 별 4개짜리가 그럼 나 술 먹고 난 다음에 야 저 앞에 주변에 가지고 불 질러버려. 그거 불 질러야 돼요? 그 너무도 상식적인 것이 아직 군이라든지 이 경찰 이런 데서는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경호처에 우리 젊은 경호관들이 힘을 보여준 것이다. 그들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다. 그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지 대통령을 위해서 국민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김성훈 차장의 그런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경호처 직원들이 그렇게 한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거죠. 김성훈 차장 뭐 야당에서는 뭐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한 그 경호처 경호원들은 또 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우려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것도 뭐 고려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김성훈 차장이 김건희 라인이다라는 주장, 그래서 초고속 승진도 했다. 그래서 이번에 강경파로 확실히 이제 분류가 된 인물은 맞는 것 같은데 그동안 이번에 이 경호의 문제도 그렇지만 이 경호처에 좀 부당한 것들을 김성훈 차장이 많이 요구했던 걸로 그런 이제 경호처 직원들의 증언들이 있더라고요. 교수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시간 관계상 4부에서 계속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